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괜찮은 걸까?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것도 쓸쓸해 보였고, 혼자 영화 보는 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혼자 여행을 다녀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외로운 시간으로만 보였던 혼자가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혼밥, 혼영, 혼행 같은 단어가 낯설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혼자의 시간이 늘어나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보다 혼자를 점점 더 경험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혼자여도 괜찮은 5가지 이유를 나누겠습니다. 생활 속 지혜와 마음을 다독이는 성찰, 그리고 뇌과학의 통찰까지 곁들이며 바라본다면 혼자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회복과 성장의 순간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 분이라면 저희 이음나무의 마음을 이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의 시간이 왜 소중한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혼자일 때 마음이 회복됩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밥을 같이 먹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의 기분을 살피느라 진짜 쉼은 쉽지 않죠. 한 어르신은 남편이 퇴직한 뒤 늘 붙어 지내다 오히려 더 지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매일 30분씩 혼자 산책을 시작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길을 걷고 풍경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인생 최고의 회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50대 여성은 아이들이 독립한 뒤 공허함을 느꼈지만 저녁마다 혼자 클래식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지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국민 멘토 김미경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지쳤을 땐 누구랑 수다 떠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는 나를 고립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며 지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힘, 그것이 바로 혼자의 시간입니다. 혼자일 때 삶이 정리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잊곤 합니다. 이럴 때 혼자가 큰 힘이 됩니다. 혜민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한 60대 여성은 아침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노트를 펴고 하고 싶은 일들을 적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낙서 같았지만 쓰다 보니 인생의 우선순위가 보였다고 합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뇌가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경험과 감정이 정리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그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저녁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불안이 줄고 오히려 하루가 정돈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잡다한 소음을 줄이고 내 안의 소리를 크게 들려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죠. 혼자일 때 배움이 깊어집니다. 함께 있을 땐 비교가 앞서지만 혼자일 때는 오직 내 속도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퇴직 후 하모니카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15분씩 혼자 연습하더니 한 달 뒤 가족 앞에서 고향의 봄을 연주했습니다. 배운다는 게 이렇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 줄 몰랐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혼자 스마트폰을 익히며 드디어 손주와 영상통화를 걸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아직도 배울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본의 교육학자 사이토 다카시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에서 말했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한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퇴직 후 악기, 그림, 글쓰기 같은 배움을 시작하고 혼자서 배우는 시간이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배움이란 꼭 대단한 학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요리 하나,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 하나만 배워도 그 뿌듯함은 삶 전체를 밝혀줍니다. 혼자일 때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잘 지낼 줄 아는 사람이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맺습니다. 한 50대 여성은 남편과 다툼이 잦았는데 가족이 지켜주는 혼자 20분을 갖게 된 뒤 같은 문제도 훨씬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계에는 말 습관이 중요합니다. 혼자일 때 미리 연습해 보세요. 내 얘기를 이해해. 그때 내가 미안했어. 말해줘서 고마워. 이 짧은 문장들이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민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혼자의 시간은 그 관계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거리를 잘 조절하는 것. 혼자만의 시간이 바로 그 건강한 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또 한 60대 남성은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며 혼자가 불편하지 않아야 누군가와 함께할 때도 진짜 편안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관계의 품질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단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타인과의 시간도 따뜻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 자유가 커집니다. 혼자라는 건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혼자 제주 올레길을 완주했습니다.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또 다른 분은 퇴직 후 혼자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불 앞에 앉아 조용히 별을 보는 그 시간이 진짜 나로 돌아온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지만 고독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혼자 여행을 다녀온 시니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혼자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진짜 자유가 느껴진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회복이고 성장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은 쉬고 삶은 정리되고 배움은 깊어지며 관계와 자유도 새롭게 열립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단 10분 혼자 앉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살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루 10분 혼자 산책하며 하늘을 바라보기. 작은 노트에 오늘의 마음을 기록하기. 배우고 싶었던 것을 혼자만의 속도로 시작해보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혼자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혹시 이 주제와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혼자의 시간이야말로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책을 통해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가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분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저희 이음나무와 마음을 이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